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글로벌 패권 경쟁과 한반도라는 대주제로 저희들이 계속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다양한 길에 대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분의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리아 연구원에서 주최를 하고요. 이 행사는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네 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강주원 박사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감사이신 송현석 감사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양여대 권영태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서울디지털대 윤창원입니다. 오늘 네 분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전에는 주제를 놓고 비슷한 이야기를 주제에 맞추어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주제는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길에 대해 이 주제만큼 네 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강주원 박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송현석 감사님, 권영태 박사님, 그리고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주원 박사님께서 한반도 평화로 나가는 다양한 길, 워낙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지리적 공간에서의 부딪힘과 갈등을 사람에 대한 이해로 녹여내는 책을 많이 내셨고 그리고 글도 많이 내셨습니다. 우리 강주원 박사님 모시고 한반도 평화로 나가는 다양한 길, 낯선 압록강과 인진강에서 한국 사회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윤창원 선수께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요약을 다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발표할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다양한 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경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갔다 왔던 길들은 낯선 압록강과 임진강이라는 길 속에서 한국 사회를 만나는 경험을 한 2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시간이 되는데 범위까지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준비해온 양을 떠나서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다양한 길을 떠나기 전 질문이자 화두. 그 전에 제가 한 십몇 년째 이제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지만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길을 떠날 때 우리가 그냥 길 혼자 걷지는 않잖아요. 중간에 누군가를 만날 건데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옆에 메이드 인 DPRK 불티나 이게 1980만 개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들어왔던 게 88년에 동태가 들어왔었고 감자도 들어왔었고 2000년대 중반에는 어림잡아 한 300만 병 이상의 술이 들어왔습니다. 그 술은 누가 다 먹었을까? 박원서 선생님의. 근데 술만 먹고 끝났는가? 우리는 그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이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죠. 예. 0에서 제로에서 시작하는 길 떠남이 아니고 기존의 경험을 바탕을 가지고 떠나야지 더 그 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떠나는 길은 너무나 처음부터 새로운 길에서 만나는 거죠. 아까 이산가족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이야기만 하죠. 민간 차원의 이야기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통계 몇 개만 보여드리는 거지만 1990년대부터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통일부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알아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편지 교환을 12,000건 이상을 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서신 교환은 미래형으로만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한국 사회가 누군가의 몸무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빈칸이 없음이 주는 무게감에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길을 떠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예. 베이징에도 저기 대한항공과 고려항공이 같이 서 있습니다. 예. 저기서 내리고 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공작원일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단동에는
개성공단이 한 5개가 넘는다 막 등등의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너무 두서없이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그 짧은 시간을 드리고 그 관심 있어 하시고 그동안 연구하셨던 걸 말씀하시라고 하기 참 죄송하긴 한데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아마 저도 이제 이 자료 보면서 북경하고 심양 거쳐서 이제 그 평양을 들어갈 때 이제 북한 분들하고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물론 이제 여기서 직항으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또 단동도 여러 차례 나가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뭐 이제 그 북한과 뭐 우리 한국 그리고 이제 중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들도 보고 사실은 뭐 이렇게 늘 일상에서 부딪히면서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단동 같은 데서는 뭐 가는 음식점에서 뭐 또 쇼핑을 하는 곳이나 저녁에 술집에서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우리 강요원 박사님이 늘 관심 있어 하고 주장하시는 게 사실 통일 문제의 거대한 담론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늘 부르짖고 계셔서 부르짖고 네, 항상 부르짖고 계십니다. 늘 꾸준히 책도 내시고 전 지금 4번째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뭐 이제 그 저희들이 그냥 지나쳐 갈 만한 일도 이렇게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그 되새겨 주시고 각성시켜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송현석 한국교육개발원 감사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남북 학술교류 협력 다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마 이전에 교육부 장관 정책부 장관을 또 하셔서 특히 이제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현석 감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송현석입니다. 지금 옆에 이제 우리 강 박사님 쭉 발제 들으면서 평양으로, 동경으로, 뭐 심양으로, 북경에서 이렇게 예전에 교류 사업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반성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학술 교류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이 지식경제 시대로 지금 넘어오면서 미래의 뭐 통일 이전에 어떤 남북이 평화롭게 그리고 서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펀더멘탈의 영역이 이런 지식과 기술 이제 이런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 방향이 실질적으로 남과 북이 공생하고 같이 발전하면서 그 힘이 이제 평화 체제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갈 수 없을까에 대한 좀 고민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좀 이게 많이 좀 끊겨 있기도 하고요, 많이 좀 취약해 있기도 합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좀 국정과제 110대 국정과제에 보면은 이제 국정과제 목표 5번에 지금 이 과제와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예전 정부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기 이전에 비해서요, 한국의 좀 변화된 위상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좀 녹아 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좀 제시하고 있고 그 목표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국정 목표 안에 조금 남북 교류와 평화체제 관련된 지금 그 뭐죠 구체적인 약속들을 보시면은 역시 그래서 뭐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이제 표에 보시면은 이게 어디에 쓰는지가 지금 이렇게 있는 지출 내역이 올해 9월까지 이제 지출 내역이 좀 찾아서 올려놨는데요. 좀 협력기금, 그러니까 이런 이 학술교류나 연구교류를 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하게 추진을 하고 그 성과가 나온다면 즉 교류와 협력이 더 전면화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면은 뭐 중앙부처 기준의 교육부나 과기부 연구예산
또 이게 조금 더 가보면 이제 그 뭐죠 이제 연구재단, 학술연구재단 이런데 곳곳에 꽤 예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R&D GDP 대비 R&D가 세계 1위. 가끔 이스라엘이랑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다음에 절대 액수 자체로도 저희가 5, 6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라면은 뭐 새롭게 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예산책에서도 이거를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그 연구 성과들을 상업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금 뭐 중소기업 벤처부라든가 산자라든가 또는 펀드라든가 등을 통해 가지고 출연할 수 있는 상업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새로운 예산을 만들 필요도 없다. 충분히 기존에 있는 거로 지금 만들어갈 수 있다. 요런 요것으로 제 이야기 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 학술 협력과 관련해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의 그림 중에서 이제 정치군사와 관련 경제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 축으로 놓고 또 시민사회 신뢰 공감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당사자 접근법에 의한 이 통일 문제 관련해서도 이제 시민들이 조금 더 주인될 수 있는 역할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 남북의 당사자들이 만날 수 있는 계기도 다소 부족했고 또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넓혀가기도 힘들었고 또 실제로 일반적인 주민들이 만나는 건 쉽지 않은 과정인데 어쨌든 이런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관계들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유지되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이어진다면 사실 이제 구조화되고 이제 평화 체제에 대한 구조화에 대한 내용들로까지 아마 성장이라고 하면 성장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그 우리 권영태 박사님께서는 사회적 가치와 남북교류 협력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워낙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시고 또 이제 내용에 보면 이제 적정 기술이나 BOP 관련해서 이 남북 문제에 대한 접근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영태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양여대 ESG 연구소에 있는 권영태입니다. 저도 지금 강주원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왜 북한 연구에 어떤 갑자기 진로를 바꿔가지고 20년쯤 전에 30대 초반이죠. 그때 그 생각도 나면서 그게 벌써 어떻게 보면 지금 추억이나 아니면 어떤 좋았던 시절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를 좀 저도 생각하게 되고 또 송현석 박사님 좀 이렇게 약간 화살표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좀 희망이 또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는 좀 사실은 우리 모든 어떤 그 2019년도에 많은 희망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트럼프 같은 어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분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뭐 회담도 하고 이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또 그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 2번이나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희망들을 가졌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불과 또 전 세계적으로 다 코로나 사태에 대처해야 되는 게 더 급선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아쉬움의 시간이었기도 한데요. 뭐 그래도 다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그래서 뭐 사실은 더 내용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와 어떤 ESG 이런 것과 남북 관계 이런 것들 중심적으로 하겠지만 결국 그것이 좀
좀 희망을 우리가 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 이제 사회적 경제, 소셜 벤처, 요즘 ESG, 또 UN 차원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SDG 같은 거 여러 포괄돼서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고민을 하는 우리 사회 큰 사회의 어떤 한 트렌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4, 5년 전부터 어떤 우리 사회의 큰 흐름, 국제적인 트렌드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좀 남북 관계에 좀 확장시키는 그런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사회적 가치와 남북 교류 협력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올림픽이 가지는 그 자체의 어떤 평화를 증진시키는 효과에다가 우리가 전 한반도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려줄 수 있으면서 좀 세계적인 어떤 사회적 가치 우리가 선도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대북 투자조합을 결성하자는 거는 제가 이제 새로운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만 원씩, 100만 원씩 작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10,000명, 10만 명이 모여서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을 전담하는 새로운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북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북한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회적 경제 단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방향에서 가게 된다고 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한반도 임팩트 투자 기금 정도로 개념을 바꿀 수도 있겠죠. 뭔가 임팩트 투자라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투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남북 관계의 전 한반도 차원의 어떤 한반도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고민을 한다고 하면 그냥 그저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금이 되니까 임팩트 투자 기금으로서 새롭게 재균형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원칙을 세워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희망과 어떤 상상력 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너무 멀리 나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큰 이벤트, 역사적 이벤트한테 야학을 하셨던 우리 그 선배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또 좀 더 가까이 우리의 문제로 다가올 것 같고요. 그 대북 투자조합이라든지 임팩트 투자기금 관련해서 그리고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추진을 했었는데 ESG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그걸 이제 주요한 화두로 등장을 시킨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종교의 역할과 참여라는 주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계가 그동안에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주로 이제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회 갈등과 관련해서 주요한 역할도 해왔지만 또 앞으로 이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990년대 이후에 하위 분위기 위해 한국 정부가 7번의 정권 교체를 경험을 했고요. 정권 교체되면 이제 정책 변화들을 겪게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변화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까지 윤석열 정부는 최근에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골자로 하는 비핵평화 번영의 한반도에 대한 구상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남북 교류와 관련된 대북 정책에서 개성할 것은 개성하고 또 새롭게 비핵화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비핵화가 진전되는 데에 따라서 경제정치, 군사적인 상황 조치를 실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들 그동안 이렇게 미뤄놨던 일들을 이제는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남북 종교계가 특히 이제 남쪽의 종교계가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훨씬 더 평화로운 한반도 그리고 조금 더 살만한 우리 남북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부 모시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다양한 길에 대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 주제는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인데 조금 섬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다뤄왔던 게 정치, 군사, 경제 이전 토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긴 하지만 조금
조금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담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봤으면 해서 네 분의 말씀을 들었고요. 혹시 오늘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글로벌 패권 경쟁과 한반도 그리고 코리아 연구원이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을 해서 진행되는 우리 그 세미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